인사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서 네, 다음 곡 듣도록 하죠. 네.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매운 김정은의 대남 통일전선 전략에 갈겨 마침내 사회주의 헌법에 휩쓸려 왔구나.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내고 싶어하는 자유민주 꽃봉오리 서리빨 칼날 위에 서 있구나. 대한민국의 지경이 6월 13일 개헌을 앞두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사라질 이 판도에 와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 날 문재인이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거기에 많은 말들을 했는데 핵심이 무엇인 줄 기억나십니까? 6월 13일 날 개헌을 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세균에게 3월 말까지 개헌을 해라. 네가 못하면 내가 4월 초에 개헌안을 내서 5월 24일까지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6월 13일에 투표를 하게 하겠다. 이 일정이 제시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흰소리 같습니까? 이게 얼음없는 소리 같습니까? 이미 234명의 국회의원들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그러니까 벌써 재작년이 됐네.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설마 했지만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왜 죄가 없다고 합니까? 헌법 84조에 의해서 내란죄,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외환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짓을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했는데 그들이 한국당에도 들어가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당론으로 우리는 반대한다 할지라도 모여라 하면 그들이 몰려가서 이제 5월 24일 이전에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정권밖에는 헌법재판소가 무너졌죠. 작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가 무너졌죠. 대법원이 무너졌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총지휘하는 저 청와대, 요 뒤편에 보이는 청와대 65명의 비서관급 이상의
몇 마리의 주사파가 올라가 앉았습니까? 23마리의 주사파가 올라가 앉았습니다. 임종석. 따라서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헌법이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우리 국민저항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3월 1일이 중요합니다. 3월 1일은 이곳에서 청와대 앞까지 1000만 인파가 모여서 문재인, 임종석 퇴진을 외쳐야만 하는 겁니다. 문재인은 퇴진한다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신념을 갖고 외칩니다. 문재인은 퇴진한다. 문재인은 퇴진한다. 정세균이는 퇴진한다. 정세균이는 퇴진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념을 갖고 외치면 이 자리가 3월 1일 날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중요한 회의를 했는데 또 전국적으로 차량을 50대 이상을 동원해 갖고 이제 3월 1일 날은 여기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애국지사를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이죠, 계속 만날 겁니다. 3월 1일 날 이 자리가 차고 넘칠 겁니다. 사회주의 헌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자유민주를 없애버리고 민주와 평등을 앞세우는 인민민주주의로 가고자 하는 문재인과 임종석을 국민의힘으로 끄집어내릴 것입니다. 문재인은 이 헌법 투표를 위해서 사전 투표운동, 사전 선거운동을 그가 직접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50대 언론사가 이걸 지적하지 않고 홍준표 대표가 이걸 지적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3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저항해야 될 것인지 한번 헤아려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광화문역, 여의도역, 잠실역, 종로 3가역, 여기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면 옆 벽면에 뭐가 보입니까? 문재인이 1월 24일 66회 생일을 축하하는 대형 광고판이 붙었습니다. 그것이 상영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2가지입니다. 지방선거 승리,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헌 투표 승리, 이것을 목적으로 문재인 얼굴이 나붙은 겁니다. 자, 2번째, 길거리 가다 보면 플랜카드가 붙어있죠. 어르신들 20만원에서 26만원을 드립니다. 이 무상복지에 그 사진은 누구 사진을 집어넣습니까? 문재인이 사진을 집어넣어서 사전선거운동, 사전투표운동을 문재인이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권순일이라고 하는 작년 12월 달에 슬그머니 선거관리위원장이 됐습니다. 김용덕이 19대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김용덕이가 물러가고 그 자리에 권순일이가 들어섰는데, 이자가 이제 선거 개표 부정을 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데도 지적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3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어제 또 신문에 문재인이 20% 정도의 응답률을 갖고 여론조사를 했더니만 지지율이 얼마가 나왔죠? 73%가 나왔어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어르신들 문재인 지지하면 손 들어보세요. 이 빵 프로를 가지고 73%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거짓 짓거리를 한 것입니까? 이 짓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3월 1일 날 이 자리에 1000만 명이 모이게 하는 것을 우리 한 사람이 1000만 명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으로 사람을 만나고 설득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네. 이거 할 수 있죠? 네.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문재인은 퇴진한다. 문재인은 퇴진한다. 반드시 퇴진한다. 반드시 퇴진한다. 정세균은 퇴진한다. 정세균은 퇴진한다. 반드시 퇴진한다. 반드시 퇴진한다. 제가 또 우리 잘 아는 고난의 운명을 지고 외치고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오늘도 태극기 부여잡고 가야만 하는 결의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문재인 퇴진의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그래도 부둥켜 안고 태극기 부여잡고 가야만 하는 결의가 있다. 새는 날 빗속에 웃는 모습, 문재인이 퇴진하는 날 빗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성주 장군이셨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이주일이가 오셨어요. 이주일 씨가. 자, 이주일 씨 오셨습니다. 에게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한번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교회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오느라 이렇게 목소리가 다 쉬었습니다. 한성주 장군님 참 존경스럽죠? 한성주 장군님 참 말씀을 잘하시죠?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아십니까? 한성준 장군님이 말을 잘하는 분이라서 말씀을 잘하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나라를 생각하니까 이 위에 올라오는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것입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저한테 그래요? 젊은데 이렇게 말을 잘하냐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요, 일주일 내내 나라를 생각하니까 그 생각한 게 그냥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그 나라를 생각하니까 그냥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말 못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돈 받으려고 뭐 하려고 보수인 척 우파인 척 하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걸러내고 한성주 장군님 같은 분을 계속적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만 이거 좀 내려놓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러시아를 갔다 오셨대요. 얼마 전에 러시아를 갔다 오셨는데 러시아에서 북한 청년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북한 청년하고 대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평양에서 온 북한 청년을 러시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28살의 이 청년은 통일 자금을 벌기 위해 러시아에 왔다고 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많은 북한 청년들이 통일 자금을 벌기 위해 해외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에서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과 손을 잡고 미국을 몰아낸 후 조국 통일을 하는 것이 북한의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문재인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이 나라를 적화통일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 나라를 북한에 넘겨주는. 문재인을 북한이 욕합니까 칭찬합니까? 욕 안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빨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 왜 전교조를 계속 해체해야 된다 합니까? 북한의 첫 번째 전략이 공교육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 정신 못 차려서 6월달에 교육감 잘못 뽑아놓으면 학생들 다 세뇌당합니다. 교육감 잘못 뽑아놓으면 IA 학생들이 사회주의 인권으로 사회주의 어쩌고 저쩌고로 다 나가는 것입니다. 국민들 정신 차리고 교육감 제대로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교조 해체해야 됩니다. 전교조는 반드시 해체해야 됩니다. 전교조의 주사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80년대 김일성에게 충성을 바치겠다고 혈서를 쓴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다 전교조입니다. 그래서 전교조를 해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사실 홍준표도 안 좋아하고요, 조원진도 안 좋아하고요, 대한애국당도 안 좋아하고 자유한국당도 안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 있는 애국 시민들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고 우리가 외쳐서 문재인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 집에 뜨뜻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나는 나라를 생각해, 나는 나라를 사랑해, 근데 태극기 집회는 안 갈 거야. 비겁한 자들 들으십시오. 온유한 척 하지 마시고 호상한 척 하지 마시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태극기 집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생각한다면 문재인 하야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생각한다면 고상한척, 온유한척 방구석에 앉아서 홍준표처럼 조원진처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운 날씨지만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진짜 애국자입니다. 우리가 진짜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대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던 그 감옥에 문재인을 쳐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쳐넣고 저번주에 말한 것처럼 문재인은 밥도 주지 말고 북한 동포들이 수용소에서 그렇게 고문당한 것처럼 문재인을 고문해서 죽여야 됩니다. 문재인은 나라의 재앙입니다. 문재인은 없어져야 될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광화문을 되찾아야 됩니다. 좌파들이 장악한, 종북들이 장악한 저 광화문을 되찾고 노란 리본 우리 손으로 다 부셔야 됩니다. 노란 리본 우리 손으로 다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광화문에 태극기가 휘날리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광화문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를 국민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북을 정결해야 됩니다. 자유통일을 이뤄야 됩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 나라 그렇게 호락호락한 국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의자에 앉아서 껌 씹으면서 됐다, 이제 연방제 통일 되겠다, 적화 통일 되겠다, 북한이 이제 이 나라 집어삼킬 수 있겠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우파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수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개새끼가 이 나라를 북한에 넘겨주도록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더 외쳐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애국 시민들 다 같이 외쳐봅시다. 우리 애국 시민들, 우리 애국시민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리 보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리의 집회는 문재인이 끌어내려지는 날까지 절대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집회는 문재인이 저 청와대에서 나오는 날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는 날까지 절대로 중단되지 않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움직여야 돼. 22살도 움직이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나라를 사랑한다는 분이 22살도 목이 쉬어가면서 외치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이 나라를 북한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북한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중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최전방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북한과 대화하자고 하는 미친 새끼들을 다 끌어내려야 됩니다.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국민들이 북한 동포가 해방돼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북한 정권이 붕괴돼야 되는 것은 반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됩니다.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을 때 유대인들은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히틀러랑 손잡자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북한 동포들이 해방돼야 된다고 외치면은 북한의 3대 정권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악하고 추악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세력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체 사상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김일성의 치하 아래서 우리는
이렇게 못 말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고저 우리는 김일성 수령님의 무료선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 내고 집회가 계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집회가겠어요? 땅 파면 돈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들 다 내시고 그게 애국입니다. 태극기 들고 나오시고 그게 애국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세대당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게 애국입니다. 자기 의에 속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속지 마시고 진짜 애국을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애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여기서 태극기 흔드는 게 애국이 아니라 돈도 내고 주변 사람들한테 진실도 알리고 외쳐야 될 건 외치고 청원 사이트에 문재인 하야시켜야 된다고 청원 올리고 까칠남녀 이런 EBS 동성애 조장하고 좌파 이데올로기로 이 나라를 다 무너뜨리려는 세력들한테 청원 사이트 올려서 다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애국입니다. 믿습니까? 나라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나라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종북 청결, 종북 청결, 자유 통일, 자유 통일, 박근혜 대통령 석방, 박근혜 대통령 석방, 문재인을 끌어내자, 문재인을 끌어내자, 정교조를 해체하라. 정교조를 해체하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다. 문재인이 생일이 1월달이건 2월달이건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다같이 만세 삼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집회는 문재인이 끌어들여지는 그날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애국 시민들 사랑합니다. 우리가 더 애쓰고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훈이가 올라올 때 되면요 정말 눈물 나요. 눈물 나고요. 여러분들도 가슴이 막 메어졌죠? 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장일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기의 추억 부서입니다. 이곳에는요 지금 강원도에서도 하지만요 금잔디 동산에 앉아서 울던 곳 물레방아 소리 들린다. 내 사랑하는 동산 숲골
그리고 우리 유진우 우리 또 회장님에게는요 미국 공화당에서 하원의원 후보로 되시기가 꼭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 한번 네 착한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말씀 한번 인사 한번 드려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선거운동이라서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서 저도 말을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는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어느 날 이상해져가지고 여러분들 왜 이 고생들 하고 계세요? 이 추운 날. 맞습니다. 여하튼 제가 다른 약속은 못 드려도 감히 제가 우리 미국 정치, 우리 미국 정부를 대신해서 혹시 말할 얘기가 있다면 우리 미국은 절대로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잘 협의해서 저 북한 정부의 저 핵무기를 동결이 아닌 없애는 걸로 우리 해 나갈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는 여기서 TV나 뉴스에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몰라도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초이스가 없어요. 핵무기를 완전 포기를 하던가 김정은이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는 폭탄을 맞고 죽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오케이? 잠깐만요. 회장님. 근데 잠깐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 오셨던 분들이요. 이렇게 보면 뭐 육사, 일파, 만파 뭐 이렇게 많이 계시잖아요.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오시기 직전부터 저희들이 광화문 동아면세점에서 We love 트럼프 한번 들어보셨죠? 이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들하고 하는 분들이 이 소리를 들어 We love 트럼프! We love 트럼프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외쳤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미국 기지까지 가서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여서 환영대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대한민국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많이 회장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트럼프 대통령님이 여기 태극기 부대 행동을 잘 보고 계십니다. 저기에 저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직원들이 여러분들 행동을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사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서 네, 다음 곡 듣도록 하죠. 네. 오빠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매운 김정은의 대남 통일 전선 전략에 갈겨 마침내 사회주의 헌법에 휩쓸려 왔구나.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내고 싶어하는 자유민주 꽃봉오리 서리빨 칼날 위에 서 있구나. 대한민국의 지정이 6월 13일 개헌을 앞두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사라질 이 판도에 와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 날 문재인이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거기에 많은 말들을 했는데 핵심이 무엇인 줄 기억나십니까? 6월 13일 날 개헌을 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세균에게 3월 말까지 개헌을 해라. 네가 못하면 내가 4월 초에 개헌안을 내서 5월 24일까지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6월 10일 퇴진한다. 반드시 퇴진한다. 제가 또 우리 잘 아는 고난의 운명을 지고 외치고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오늘도 태극기 부여잡고 가야만 하는 결의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문재인 퇴진의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그래도 부둥켜 안고 태극기 부여잡고 가야만 하는 결의가 있다. 새는 날 빗속에 웃는 모습, 문재인이 퇴진하는 날 빗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성주 장군이셨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이주일이가 오셨어요. 이주일 씨가. 자, 이주일 씨 오셨습니다. 에게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한번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교회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오느라 이렇게 목소리가 다 쉬었습니다. 한성주 장군님 참 존경스럽죠? 한성주 장군님 참 말씀을 잘하시죠?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아십니까? 한성준 장군님이 말을 잘하는 분이라서 말씀을 잘하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나라를 생각하니까 이 위에 올라오는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것입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저한테 그래요? 젊은데 이렇게 말을 잘하냐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요, 일주일 내내 나라를 생각하니까 그 생각한 게 그냥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그 나라를 생각하니까 그냥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말 못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돈 받으려고 뭐 하려고 보수인 척 우파인 척 하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걸러내고 한성주 장군님 같은 분을 계속적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만 이거 좀 내려놓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러시아를 갔다 오셨대요. 얼마 전에 러시아를 갔다 오셨는데 러시아에서 북한 청년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북한 청년하고 대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평양에서 온 북한 청년을 러시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28살의 이 청년은 통일 자금을 벌기 위해 러시아에 왔다고 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많은 북한 청년들이 통일 자금을 벌기 위해 해외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에서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과 손을 잡고 미국을 몰아낸 후 조국 통일을 하는 것이 북한의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문재인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이 나라를 적화통일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 나라를 북한에 넘겨주는. 문재인을 북한이 욕합니까 칭찬합니까? 욕 안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빨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 왜 전교조를 계속 해체해야 된다 합니까? 북한의 첫 번째 전략이 공교육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 정신 못 차려서 6월달에 교육감 잘못 뽑아놓으면 학생들 다 세뇌당합니다. 교육감 잘못 뽑아놓으면 IA 학생들이 사회주의 인권으로, 사회주의 어쩌고저쩌고로 다 나가는 것입니다. 국민들 정신 차리고 교육감 제대로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교조 해체해야 됩니다. 전교조는 반드시 해체해야 됩니다. 전교조의 주사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80년대 김일성에게 충성을 바치겠다고 혈서를 쓴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다 전교조입니다. 그래서 전교조를 해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사실 홍준표도 안 좋아하고요, 조원진도 안 좋아하고요, 대한민국당도 안 좋아하고 자유한국당도 안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 애국 시민들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고 우리가 외쳐서 문재인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 집에 뜨뜻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나는 나라를 생각해, 나는 나라를 사랑해, 근데 태극기 집회는 안 갈 거야, 비겁한 자들 들으십시오. 오묘한 척 하지 마시고 호상한 척 하지 마시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태극기 집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생각한다면 문재인 하야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생각한다면 호상한 척, 오묘한 척 방구석에 앉아서 홍준표처럼 조원진처럼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운 날씨지만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진짜 애국자입니다. 우리가 진짜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대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던 그 감옥에 문재인을 쳐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쳐넣고 저번주에 말한 것처럼 문재인은 밥도 주지 말고 북한 동포들이 수용소에서 그렇게 고문당한 것처럼 문재인을 고문해서 죽여야 됩니다. 문재인은 나라의 재앙입니다. 문재인은 없어져야 될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광화문을 되찾아야 됩니다. 좌파들이 장악한, 종북들이 장악한 저 광화문을 되찾고 노란 리본 우리 손으로 다 부셔야 됩니다. 노란 리본 우리 손으로 다 없애야 됩니다. 13일에 투표를 하게 하겠다, 이 일정이 제시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흰소리 같습니까? 이게 얼음 없는 소리 같습니까? 이미 234명의 국회의원들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그러니까 벌써 재작년이 됐네.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설마 했지만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왜 죄가 없다고 합니까? 헌법 84조에 의해서 내란죄,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외환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짓을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했는데 그들이 한국당에도 들어가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당론으로 우리는 반대한다 할지라도 모여라 하면 그들이 몰려가서 이제 5월 24일 이전에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저항권밖에는 헌법재판소가 무너졌죠. 작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가 무너졌죠. 대법원이 무너졌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총지휘하는 저 청와대, 요 뒤편에 보이는 청와대 65명의 비서관급 이상의 몇 마리의 주사파가 올라가 앉았습니까? 23마리의 주사파가 올라가 앉았습니다. 임종석. 따라서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헌법이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우리 국민저항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3월 1일이 중요합니다. 3월 1일은 이곳에서 청와대 앞까지 1000만 인파가 모여서 문재인, 임종석
퇴진을 외쳐야만 하는 겁니다. 문재인은 퇴진한다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신념을 갖고 외칩니다. 문재인은 퇴진한다. 문재인은 퇴진한다. 정세균이는 퇴진한다. 정세균이는 퇴진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념을 갖고 외치면 이 자리가 3월 1일 날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중요한 회의를 했는데 또 전국적으로 차량을 50대 이상을 동원해 갖고 이제 3월 1일 날은 여기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애국지사를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이죠, 계속 만날 겁니다. 3월 1일 날 이 자리가 차고 넘칠 겁니다. 사회주의 헌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자유민주를 없애버리고 민주와 평등을 앞세우는 인민민주주의로 가고자 하는 문재인과 임종석을 국민의힘으로 끄집어내릴 것입니다. 문재인은 이 헌법 투표를 위해서 사전 투표운동, 사전 선거운동을 그가 직접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50대 언론사가 이걸 지적하지 않고 홍준표 대표가 이걸 지적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저항해야 될 것인지 한번 헤아려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광화문역, 여의도역, 잠실역, 종로 3가역, 여기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면 옆 벽면에 뭐가 보입니까? 문재인이 1월 24일 66회 생일을 축하하는 대형 광고판이 붙었습니다. 그것이 상영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지방선거 승리,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헌 투표 승리, 이것을 목적으로 문재인 얼굴이 나붙은 겁니다. 자, 두 번째, 길거리 가다 보면 플랜카드가 붙어있죠. 어르신들 20만원에서 26만원을 드립니다. 이 무상복지에 그 사진은 누구 사진을 집어넣습니까? 문재인이 사진을 집어넣어서 사전선거운동, 사전투표운동을 문재인이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권순일이라고 하는 작년 12월 달에 슬그머니 선거관리위원장이 됐습니다. 김용덕이 19대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김용덕이가 물러가고 그 자리에 권순일이가 들어섰는데, 이자가 이제 선거 개표 부정을 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데도 지적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어제 또 신문에 문재인이 20% 정도의 응답률을 갖고 이 여론조사를 했더니만 지지율이 얼마가 나왔죠? 73%가 나왔어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어르신들 문재인 지지하면 손 들어보셔요. 이 빵 프로를 가지고 73%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거짓 짓거리를 한 것입니까? 이 짓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3월 1일 날 이 자리에 1000만 명이 모이게 하는 것을 우리 한 사람이 1000만 명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으로 사람을 만나고 설득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네. 이거 할 수 있죠? 네.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문재인은 퇴진한다. 문재인은